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인 전 대표.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따끔하게 쓴소리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이 정보의 흐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극한 투쟁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국민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걸 구체하게 단식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구차하게 의미 없는 단식이다라고 김종인 전 대표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6년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자 그때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압에 맞선 단식은 저항이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다. 땡깡은 일본어예요. 땡깡은 일본어입니다. 자,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바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위 이 땡깡이냐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예상돼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소환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법무부로서도 조금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좀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이 소환 조사를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6년 10월 2일에 SNS에 썼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대표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 협박. 저는 이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기국회가 지금 블랙홀로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네. 단식이 소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죠. 김건삼 변호사님, 궁금한 게 검찰이 지금 4일에 소환을 예고했잖아요. 네. 근데 이 대표가 지금 단식 들어간 걸로 봐서 4일에 나온다는 말씀도 없으니까 4일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소환을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럼 2차례 소환 거부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검찰이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단식을 명분으로 소환에 거부하면 2~3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야당 대표가 아니면요. 일반인이 만약에 소환 3번 했는데 안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단식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소환과 영장을 회피하기 방법이라 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소환 생략하고 체포영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오죠. 잡아와서 이제 조사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영장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소환 안 받고 영장 회피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면 이건 증거인멸이요. 도주 우려가 있다. 뭔가 이렇게 잔꾀 부리고 꼼수를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대표에다가 국회의원에다가 이제 단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바로 체포해서 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죠. 아니 부담이 아니라 또 체포영장에서 잡아오려고 하면 또 국회에서 또 그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도?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다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불체포 특권에 숨었고 야당 대표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안위와 방탄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막다른 고민에 몰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이랄지 대표라는 신분 가지고도 더 이상 검찰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단식을 저는 꺼냈다고 보는데 이 단식이요. 갑자기 어제 나온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예. 이미 검찰 소환할 때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단식 날짜를 며칠인가를 잡고 그 날짜쯤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단식을 했을 때는
뭔가 몸에 이상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검찰 소환이랄지 영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체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굉장히 스케줄적으로 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맥락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장관이 보기에도 저 단식은 개인 비리 수사를 단식으로 맞서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맥락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지도 궁금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 측에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 이전에 민주당의 어떤 간판 이전에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토착 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당 전체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가.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맥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맥락이 다른 없다? 관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 맥락이라고 하는 건 공감대 아닙니까? 국민도 공감할 수 없는 또 일부 민주당 내에서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동의하기 어려운 예. 그런 어떤 묻지마 단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의 스크럼을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직생 아까 정신 말씀했어요. 이 대표가 사직생 정신으로 단식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언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즉사 사직생. 죽고자 해서 살겠다라는 게 사직생. 이 대표가 언급한 사직생인데 이 공교롭게도 말이죠. 김병민 최고위님. 예. 이 대표가 사직생을 내세우면서 단식을 들어갔지만 바로 단식 들어간기 전날 그 김남국 의원을 사직생이 아니라 생즉사했어요. 네. 살려놨잖아요.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살려놓고